제6강 의자 만들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달린 원형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린더로요. 상판을 먼저 만들어 주면 작업이 간단하겠죠. 자, 상판은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는 거니까요. 보통 원형 의자 테이블이 40cm, 상판이 40cm 정도 하니까 자, 반지름 값은 20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높이는 대략요. 자, 60에서 70cm 정도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판이 좀 부드럽게 표현돼야 하는데, 뭐, 메쉬 스무스를 사용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예전에 사용했던 단순한 방법 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그먼트를 낮춰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실린더를 여기 폴리 방법으로요. 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폴리곤에서 개수를 늘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식으로 베벨을 여러 번, 세 번 정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을 안쪽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멀리서 봤을 때는 용량이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좀 이렇게 약간 꺾인 듯한 느낌이 들게끔 3단계 정도 꺾어주는 거죠. 자, 이 베벨에서 어플라이 한 번만 더 해주고요. 그 일정 간격으로 조금씩 더 많이 꺾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플라이. 그리고 이제 간격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꺾어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상단의 모양이 좀 이렇게 라운드가 지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하단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하단을 선택하는 방법은 밑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단을 두 번 클릭하면 밑부분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선택이 풀어지지 않게 하고 싶으면 잠금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고, 베벨 자, 적당한 높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완만하게 꺾어주시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값, 그리고 많이 꺾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어플라이, 자, 더 완만하게 한 번 더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락을 푸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락을 안 풀고 계속 누르면 어떤 학생들은 이게 안 되는데요,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의자가 지금 딱딱딱딱 윗부분이랑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을 맨 위 상판과 자, 맨 밑부분만 선택하지 말고요.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완전하게.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스무스윙 그룹을 하나로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로 선택해주면 여기가 딱딱 끊어진 부분들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각각 그룹이 부드럽게 해주는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객체가 만약에 번호가 각각 다르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1번으로 묶여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얘를 2번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탁 끊어져 보이죠? 그래서 전체를 다 자, 1번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머리서 봤을 때 완만하고 용량은 조금 작아 보이죠. 자, 물론 그것보단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량으로 의자를 놨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조금 부드럽게 하고자 한다면 스무스를 살짝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값에 의해서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중에 해도 좋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 값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부드러운 것보다는 용량을 우선으로 하게끔 이렇게 일단 만들어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받침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받침은 바퀴가 달렸으니까요. 바퀴가 4개 달렸고, 기둥이 있습니다. 실린더로 기둥을 만들어 보죠. 자, 높이는 대략적으로 의자에 붙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높이를 변경해도 이걸 기준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있는 기둥은 좀 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피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좀 넓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뭔가 받치고 있어야겠죠? 자, 받치고 있는 걸 그냥 스피어로 만들어서 반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구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사실상 그 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요. 자, 밑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잡아줘야 하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반절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넣어 주시고, 자, 180도 정도 해주신 다음에 반절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반절만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자, 정렬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으시면요. 자, 일단은 정렬을 해주시고, 객체하고 완전하게. 자, 이렇게 센터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의자의 다리 부분에다가, 그렇죠, 바퀴를 달아 보겠습니다. 자, 바퀴를 달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 박스를 만들면 되겠죠? 저번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면을 몇 개 나눌 거냐라는 건데, 사실상 이 부분에 면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번에 강의로 기억하시죠? 넉넉하게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뭐 수정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컨버터를요 폴리로 시킨 다음에, 자, 버텍스로 형태를 잡아 나가면 되는데,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자, 의자 끝부분에 붙여놓고, 자, 점과 점 또는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죠, 명확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둥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꺾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조금은 얇게. 자,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의자 비율에 따라서 스케일을 조절하면 느낌을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조금 더 얇게 하고자 한다면 기울어진 각도를 좀 조절하시고 맞춘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가까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멀게 되면요, 그쵸, 여기 너무 동그랗게 돼 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탑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자, 한번 스무스를 시켜볼까요? 유즈 넙스.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얇게 보이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보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퍼스펙티브에서 객체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X축, Y축의 화살표를 선택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요. 자, Y축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럼 좀 더 넓게. 자, 전체적인 크기에 봤을 때 좀 다리가 짧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자, 여기서 2D 스케일로 전체 비율을 이렇게 늘리셔도 되겠죠? 자, 2D 스케일로 전체 비율을 늘려서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조금 더 두꺼워야겠다 또는 조금 더 얇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점을 이렇게 이동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죠. 자, 이런 느낌이 됐나요? 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바퀴를 좀 달아볼까요? 자, 끝부분이 좀 더 매끄럽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바퀴를 만들고 최종적인 느낌을 보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바퀴는 역시 실린더로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실린더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바퀴의 오른쪽 부분만, 그렇죠? 자, 에디트 폴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라운딩을 주고 레이스 같은 명령을 줘도 되는데,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죠. 바퀴가 많기 때문에 배별 명령을 주시고, 아까 썼던 방법을 잠깐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멀리서 봤을 때는 객체가 부드럽게 보일 테니까요. 자, 한번 어플라이. 자, 그 다음에 더 많이 기울여 주고, 자, 그리고 조금 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두 번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객체도 역시 부드럽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선택 스무싱 그룹을 1번 정도로 맞춰 놓으면 부드럽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객체는, 자,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미러를 한번 시키죠. 자, 미러를 시키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죠?
X축으로 카피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인스턴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정해도 얘가 한꺼번에 변하겠죠? 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바퀴가 너무 두 개가 얇은데라고 느껴지시면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버텍스 이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그렇죠. 같이 줄어들고 늘어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바퀴를 잡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퀴를 잡고 있는 부분 만들려면요. 당연히 자,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테두리에 자, 스플라인 명령으로 컨버터 시킨 후에 두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웃라인이죠? 자, 아웃라인으로 두께를 조금만 부여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딱 맞게 해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객체는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한 반절 정도, 이쪽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또는 이 90도 정도 남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도 좋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세그먼트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웠기 때문에 이 객체가 지금 끊어져 있죠? 버텍스로 가서, 자, 연결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connect라는 명령입니다. connect. 자, connect라는 명령을 누르시고 처음 점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드래그하고 자, 점이 이렇게 아이콘이 변했을 때 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딱딱 끊어져 보이는 느낌은요. 그렇죠? refine 명령으로 점을 찍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점을 추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주 작기 때문에 이것까지 용량을 늘려서는 작업하기 힘드니까요. 자, extrude. 자, extrude 명령을 주시고요. amount 값으로 충분히 덮어주세요. 자, 두 개의 바퀴가 다 덮어질 정도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객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대략적인 느낌을 연결해 보죠. 자, 그래서 레프트에서 자, 이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의 기존에 있던 세그먼트 값이 많으니까요. 이 값을 좀 자,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3, 4등분 정도로 만들어 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컨버터를 폴리로 시켜 주신 후에 자,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올려서 편집을 해도 되겠죠? 위쪽으로 가고 자, 자, 일단은요. 여기 부분과 겹치지만 않도록 하면 되겠죠? 자, 애초에 사각형을 해서 이렇게 둥글려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작업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자, 여기에 단점은 용량이 좀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불필요한 점들이 있으니까. 자, 고르게 분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형 형태가 되게끔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명령들이 익숙해지면요. 캐릭터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느낌들은 비슷하니까요. 자, 그래서 바퀴 윗부분에 겹치더라도 자, 대략적인 느낌은 다 잡아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끝부분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해주시고 약간 완만하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서 약간 라운드 느낌이 나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은 어느 정도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뭉쳐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되게 하는 게 면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뭉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배분하고 끊임없이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의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디테일한 걸 만들어내려면 그런 부분도 좀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넙스를 사용하면 자, 약간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자, 원하는 퀄리티, 정면에 해당되는 모양도 여기
레프트에서 보이는 이 모양도 만들고자 했다면 여기도 세그먼트를 집어넣고 수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자, 이 부분 굳이 잘 안 보이니까 대략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자 한다면,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 바퀴 부분들을 복사를 해야겠죠? 자, 복사를 하는데요. 객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레이 시킬 때 중심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심축을, 자, 여기 기둥으로 설정하고 돌리면 되겠죠? 자, 기억나시나요? 기준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준점은 뷰 여기 이 부분에서요. 기준점을 P이라고 눌러주시고 여기 실린더를 클릭하시면, 자, 실린더 03이 지금 선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기준점은 각 선택한 객체로 할 것인지, 또는 자, 선택한 객체 중간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객체로 할 것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객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하는 객체를 선택한 후에 별도 객체로 하겠다, 그리고 실린더를 선택하겠다라고 해놓으시면, 자, 중심축이 탑에서 가운데로 가 있죠? 이렇게. 자, 어레이 명령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툴, 그 다음에 어레이. 자, 역시 360도로 회전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트에 토탈 값으로 놓고 Z축을 360도 회전해라.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4개입니다. 자, 카피를 할 거냐, 인스턴스로 복제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카피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게 맞다면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의자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그룹되어 있는 게 나중에 그 뭐죠? 작업할 때 불편하면 그룹을 풀어주세요. 자, 그룹을 뭐 explod라는 명령으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룹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 자,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있어요. 그 레버를 여기다 달아보겠습니다. 조절 레버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라인으로 만들어 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라인으로 만들어 주고, 자, 서클로,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자, 레버의 이 형태가 각져 보이게 놔두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부드럽게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필렛 값을 조금 살짝 주면 되겠죠? 살짝 필렛으로 적용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그렇죠? 로프트라는 명령,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는 로프트 명령을 누르시고, 자, get shape이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적당한 두께인가요? 두께가 적당하다면 그냥 하시면 좋겠고요. 아, 너무 두꺼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값을,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방법도 있고요. 이걸 지웠다면 객체를 선택하시고 쉐입으로 가서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빨간 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원을 스케일로 줄이거나 늘리면 객체가 커졌다가 얇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에다가 레버를, 자, 실린더로 레버를 만들어 보고 손잡이를 만들어 보죠. 자, 역시 방법은 같습니다. 자, 갖다 대고, 물론 로프트 명령으로 한꺼번에 다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 번거로운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자, 일단 폴리 명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축이 로컬로 되어 있네요. 뷰로 고쳐놓고, 자, 이 부분을 확대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끝부분을 좀 둥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역시 뭐 익스트루드를 써도 좋고요. 베벨이 좀 유용하니까 베벨을 써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의 스무스 그룹을 좀 조절하면요. 2번. 자, 이 부분이 딱 끊어져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부분이 부드럽게 됐죠? 자, 스무스인 그룹을 잘 쓰면요. 메쉬 스무스나 다른 용량을 크게 하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가 됐나요? 자,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받치고 있는 플라스틱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버는 아주 간단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OK. 자, 이 상태에서 R 값을 조금만 키워주고요. 높이 값을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자, 플러스 커버 부분을 이렇게 자,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를 입력할 때 스틸 플러스 커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탑에서 플랜. 자, 이런 식으로. 자, 작업의 그 밑에 바닥은 사이즈가 같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 정도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1로 조절합니다. 불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렌더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매터리얼을 입력해보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의자의 컬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나무 마루 바닥을 하겠습니다. 왠지 붉은색으로 바닥을 처리하면 객체가 조금 더 돋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응용해보죠. 자, 여기는 자, 바닥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분하기 쉽겠죠? 자, 그런 다음에 디퓨즈의 논, 비트맵, 자, 그런 다음에 맵스에 자, 우드로 한번 해볼까요? 우드. 자, 우드 부분에서도 이렇게 교실 바닥으로 해보겠습니다. 쇼맵.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10개 정도로 10번 반복해라. 자, 이렇게 너무, 조금 더 값이 크네요. 그럼 8개 정도로. 자, 대략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상판에 있는 앉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 쿠션이라고 입력하죠. 그냥. 자, 쿠션 컬러는 뭘로 할까요? 주황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주황색. 자, 그리고 약간 하이라이트를 좀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블랙이 가게 해주고요. 자, 이 부분도 광택이 좀 가면 좋겠죠? 너무 많지 않고 뾰족하게 이렇게 값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부분은 금속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밑부분도 블랙.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까지는 금속으로 처리하죠. 사인. 자, 여기는 금속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금속을 넣었던 방법은 기억하시죠? 맵스에 리플렉션, 논, 비트맵. 자, 그래서 아니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다시 논. 자, 리플렉션에 논, 레이 트레이스. 그렇죠? 자, 리플렉션에 레이 트레이스.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비트맵. 자, 사용했던 맵은 MISC의 크루믹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다른 맵을 써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속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블러는 10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쇼맵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맵의 크기를. 자, 그리고 빛의 값을 조절해야겠죠? 자, 메탈 타입으로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은 최대한 묵직한 느낌이 나게끔 빛의 값을 자, 이 정도 값의 느낌이고 나머지는 컬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밝게 하고자 한다면 자, 이 두 개의 수치를 조절하시면 좀 더 밝게 나오겠죠? 자, 이 부분도 자, 블랙으로 여기다 보겠습니다. 자, 바퀴 부분도 사실은 블랙이죠. 자, 선택을 윈도우 타입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적용. 여기도 블랙으로.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블랙으로 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금속으로 할까요? 이렇게. 자, 스틸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스틸. 자, 뒷부분도 역시 선택을 하시고, 자, 금속으로 처리합니다. 자, 대략적인 느낌 한번 확인해보고, 라이트나 이런 값으로 조절해보죠. 자, 렌더링을 걸어보게 되면요. 자, 전체적인 밝기와 느낌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이네요. 자, 밑에 하단부가 좀 더 반사를 한번 일으켜 볼까요? 자, 바닥 재질의 반사를 일으키는 건, 그렇죠. 플랫 미러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플랫 미러를, 자, 리플렉션에 한번 주시고, 자, 블러 값은 대략 5 정도로 설정하시고요. 자, 반사 값을 너무 크면 곤란하니까 50이나 40%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렌더링. 자, 이렇게 조절했는데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어둠이 있죠. 이 금속기나 또는 여기 의자 부분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 같은 경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조명을, 자, 기본 3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 조명은 뒤에서, 자, 원형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동그랗게 뒤의 느낌도 명확하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탑에서는 뒤집어진 Y자 느낌이 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주광으로 여기요. 섀도우 ON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느낌을 보고 컬러나 전체적인 렌더링 타임 느낌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훨씬 밝아 보이죠? 뒤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느낌도 들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 상판이 자꾸 거슬리네요. 그렇죠?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역시 들어가서 여기요. 자, 유즈 넙스를 클릭하셔서 부드럽게 처리하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처리할 거면은 이렇게 유즈 넙스를 필요할 때 클릭하시고 많은 복제를 할 때는 저 기획체를 클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물론 부족한 부분들 찾아서요. 렌더링 값이라든지 여기 패러프,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수정하셔가지고 좀 더 매끄러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 값은 좀 조절해 볼까요? 자, 여기 뭐, 자, 패러프와 하스포카 패러프를 좀 늘려주세요. 자, 2개 정도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끊어진 느낌을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백라이트네요. 뒤에서 오는 라이트 값이 좀 세고 그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금속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요. 자, 제가 설명드렸죠. 자, 금속을 좀 밝게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자, 스페크럴 레벨을요. 조절해 보세요. 자,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이 내려오면 밝아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 값 정도를 설정해 놓고 다시 렌더링 해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밝기 정도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밝은데 라고 한다면요. 자, 적정한 값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반사되는 것들은 바닥이라든지 객체들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다른 부분에도 하이라이트라든지 그림자 값, 또 멀티플라이, 조명의 색, 컬러 농도 이런 걸 다 조절해서 느낌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최적의 그 컬러나 밝기나 퀄리티를 한번 찾아서 여기까지 한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